친애하는 어터슨, 이 편지가 자네 손에 들어갈 즈음에 나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네. 이것은 내가 미리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이야. 하지만 종말은 확실하게 또 빨리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네.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기묘한 상황에 따른 모든 정황에 비춰봐도 마찬가지지. 그러니 가서 우선 레니언이 자네에게 줄 거라고 내게 말했던 그 편지를 읽게. 그리고 그 이상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내 고백을 듣도록 하게. 자네의 우정을 누릴 자격이 없는 불행한 친구 헨리 지킬. 나는 유복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네. 건장하고 부지런한 성격인데다 현명하고 선한 동료 인간들의 존경을 받는 것을 즐겼네. 그래서 짐작할 수 있듯이 명예롭고 성공적인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네. 내 최악의 결정은 경박하고 참을성 없는 성격이었는데, 그런 성격을 가진 다른 많은 사람들은 보통 행복했지. 하지만 나는 고개를 높이 치켜들고 싶다는 욕망, 대중 앞에 섰을 때 남달리 진중한 표정을 짓고 싶다는 오만한 욕망과 그처럼 경박한 성향을 절충하기 어려웠어. 그래서 내 쾌락을 감추게 되었고, 성숙한 연령에 이르러 주변을 둘러보고 내 상승한 지위를 생각해 볼 즈음에는 이미 심각하게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상태였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내가 저지른 정도의 실수는 자랑했겠지.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고결한 사람으로 만든 다음 내 오류들을 거의 병적인 수치심으로 바라보고 감추었네. 그렇게 심각하게 이중적인 인간이긴 했지만 나는 위선자라 할 수는 없었네. 내 양면은 둘 다 아주 진지했기 때문이지. 나는 절제를 벗어던지고 수치스러운 일에 덤벼들 때나, 밝은 대낮에 지식 향상이나 슬픔과 고통의 경감을 위해 열심히 일할 때나 모두 나 자신에게 충실했거든. 난 매일매일 내 지성의 양면, 즉 도덕적인 면과 지적인 면에 대한 진실에 조금씩 더 다가간다. 그런데 결국은 그 진실의 일부만 발견함으로써 무척 끔찍한 난파에 처할 운명이었지. 그 진실이란 인간은 참으로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는 사실이었네. 내가 둘이라 말하는 것은 내 지식이 도달한 지점이 거기이기 때문이지. 다른 연구자들이 내 뒤를 이을 것이고 그들은 이 주제에 대한 연구에서 나를 앞지르겠지. 그렇게 되면 인간이란 궁극적으로 각양각색의 조화되지 않는 독립적인 개체들이 모인 정치적 조직체라고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감히 추측하네. 나는 성격상 단 한 가지 방향으로만 절대적이고 확실하게 전진해왔네.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서 인간 안에 철저하고 원초적인 이중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지. 그런데 내게는 일찍이 그 두 요소의 분리를 일종의 유쾌한 백일몽처럼 생각해보는 습관이 있었네. 만약 각각이 분리된 몸체에 깃들 수만 있다면 참을 수 없는 온갖 고통이 없는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을까. 불의한 면은 그것대로 정의로운 쌍둥이의 소망과 후회에서 해방되어 제 길을 가고, 정의로운 면은 그것대로 선행을 즐기며 더 이상 그 이질적인 불의의 손에 수치를 당하고 후회할 위험 없이
정직한 길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는 실험을 할지 한참 망설였네. 그런 실험을 하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 정체성이란 요새를 그렇게 강력하게 재조정하고 흔들 힘을 가진 약. 그 약을 조금이라도 지나치게 쓰거나 적절치 않은 순간에 쓰는 경우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말살시킬 수도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대. 하지만 특별하고 심오한 발견을 할 수도 있다는 유혹이 마침내 막연한 경고를 이겨냈네. 지독한 고통이 뒤따랐어. 뼈가 욱신거렸고 끔찍한 구역질이 났고 태어나는 순간에나 죽는 순간에도 더할 수 없는 영혼의 공포에 사로잡혔어. 이윽고 고통이 신속하게 사라지기 시작했고 마치 큰 병을 앓고 난 뒤처럼 정신이 맑아졌네. 뭔가 기이한 감각이 찾아왔네. 그 새로움을 묘사하기는 불가능한데 그 새로움으로 인해 믿을 수 없을 만큼 달콤한 느낌이 찾아왔지. 내 육체가 더 젊고 가볍게 느껴졌고 행복했네. 내 안에서 무모함, 공상 속의 물레방아처럼 무질서하게 도는 감각적 이미지들의 조류, 의무감이라는 질곡에서의 해방감, 미지의 그러나 순수하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이 느껴졌네. 이 새로운 삶의 첫 숨을 들이키던 순간부터 나는 나 자신이 훨씬 더 사악한 존재, 10배는 더 사악한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원죄에 속박된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 내 집에서 이방인이 된 나는 살금살금 복도를 지나 내 방으로 들어가 처음으로 에드워드 하이드의 모습을 보았다. 그 약물의 작용은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었어. 악마적이지도 신성하지도 않았지. 그것은 다만 내 기질이라는 감옥의 문을 흔들었어. 그러자 그 안에 있던 것들이 감옥의 포로들처럼 밖으로 뛰쳐나온 거야. 그 시간에 내 미덕은 잠든 반면 내 악한 면은 야망에 차 깨어있다 재빨리 기회를 잡은 거지. 뛰쳐나온 것은 에드워드 하이드였어. 이제 나는 외모뿐 아니라 성격도 두 가지였어. 하지만 그중 하나는 전적으로 사악했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똑같은 헨리 지킬, 즉 이미 개선과 교정을 포기한 부조화스러운 혼합물이었지. 그래서 저울추는 악한 쪽으로 더욱 기울게 되었지. 이제 이 두 가지 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지키를 선택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몰래 즐겨왔고 최근엔 내놓고 용인하던 흥미를 전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네. 반면 하이드와 운명을 같이 한다면 수많은 희망을 포기하고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타인들의 경멸의 대상이 되고 친구를 잃는 선택이 될 것이었지. 이렇게 비교해볼 때 저울 양쪽의 무게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을 듯했네. 그러나 이 저울질에는 또 다른 고려사항도 있었지. 지킬은 금욕을 하게 되면 무척 괴로울 테지만 하이드는 자신이 잃은 것에 대해 의식도 못할 터였으니. 이런 내 상황은 특이하긴 했지만 이 같은 논쟁과 조건의 저울질은 인류만큼이나 오래되고 평범한 것들이기도 하지. 벌벌 떨면서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거의 동일한 유혹과 경고가 계속 주어지지 않나. 나 역시 보통의 인간들처럼 선한 쪽을 택했지만 그것을 지속시킬 힘은 부족했네. 이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헨리 지킬이 자신의 생각을 하고 거울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은 지금이 마지막이네. 그러니 더 시간 끌지 않고 이 글을 마치겠네. 지금부터 30분 후 내가 다시 그리고 영원히 그 증오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하게 되면 난 의자에 앉아 벌벌 떨며 울고 있거나 극도의 긴장과 공포 속에서 위협적인 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방을 계속 서성댈 거야. 하이드가 결국 교수대에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해방시킬 용기를 발견할 것인지는 하느님만 아시겠지. 난 관심이 없네. 지금이야말로 내가 진정 죽는 시간이고 이후의 시간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니까. 이제 나는 펜을 내려놓고 이 참회록을 봉하며 불쌍한 헨리 지킬의 삶을 마감하려고